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코스피 지수 0.67% 상승을 하면서 3,14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시원한 좀 상승이 나오는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부터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6%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가 조금 아쉬웠죠. 오전장 상승폭을 좀 오후장에 반납을 하면서 0.2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7% 정도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이유는 이제 세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스닥 시장을 좀 하락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내 주시장은 오늘 그래도 미국 시장이 나름대로는 선방했기 때문에 0.3% 정도 강부합 출발을 했고요. 시초가를 저점으로 해서 좀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던 그런 하루입니다. 시초가를 저점으로 오전장에 좀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오후장에 3,16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좀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나면은 5일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연휴 이후에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관망 심리가 오후장에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좀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기관의 상승세, 금융 투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어요. 외국인들은 선물을 많이 매수했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금융 투자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상승의 질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는 또 언제 또 프로그램 매도로 돌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긍정적이지만 금융 투자의 매수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내일과 모레 뭐 금요일까지 굳이 추격 매수를 하고 추석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3,200선 정도까지 오면은 조금 뭐 팔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그 정도까지 오지 않는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은 FOMC 회의 이후에 사실 결과가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팔아버렸을 경우에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미국 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때 우리가 또 소외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200선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사실 일부라도 뭐 파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추석 전에 주식을 매도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매수할 이유 역시 수목금에 추격 매수할 이유 역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좀 조용하게 움직인다면 각자 여러분들도 좀 본업에 집중하면서 보내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양봉이 연속으로 3개 나왔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바닥권 200일선을 만약에 바닥이라고 본다면 바닥권에서의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한 3,200선대 이상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매도는 한 3,200선 정도 이상에서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들은 계속 발표가 있어요. 미국의 8월 CPI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생산 등의 실물 지표들 계속적으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FOMC 회의가 소방수로 등판을 할 수가 있다. 요거를 생각을 했을 때 떨어졌을 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된다면 시장은 좀 차분하게 관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보면 국제유가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0.73% 상승하면서 배럴당 7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니까 또 뭐 예상치 전망치로는
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유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정유 관련주들 잠깐 보시면요. S-오일 1.62% 상승하면서 다시 또 10만원대로 올라섰어요. 장중에는 4%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뭔가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정유 업종이 좀 주도주로 나서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멘트 해드렸었잖아요. 정유주 시장이 상승한다고 믿는다면 정유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S-오일, GS도 오늘 2.5% 상승하면서 43,000원대. 여기서 사실 이제 바로 위에 61선과 121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형 구간대 뭐 42,000원, 뭐 43,000원 이 구간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간의 수급도 상당히 좋고 오늘 외국인까지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유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동반 상승을 할 때는 정유주 반드시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GS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뿐만이 아니라 소비재 관련도 되잖아요. 보복 소비 관련하여서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GS 리테일이 최근에 정말 힘든데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지주사 GS 충분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위드 코로나가 화두였어요. 위드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뭐 호텔신라, 뭐 현대백화점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한항공이 4%대 상승을 하면서 32,000원대까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해외여행 과연 언제까지 갈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투자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오늘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당히 좋았지만 전고점 수준에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팔고 가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상승이 나왔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팔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고요. 호텔신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8만원대에서는 사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8만원대에서 사면 9만원대가 계속 옵니다. 면세점 이런 부분들 호캉스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만원대에서는 계속 바운딩이 나와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8만원대에서 사면은 10만원은 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하면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면 호텔신라 8만원대에서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이런 점들 말씀드리겠고 현대백화점 1.9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제가 좀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21선 위에서 9월달 들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았을 때 위드 코로나 국내에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전 국민 1차 접종 70%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시장의 화두였습니다. 내일 뭐 민주당 같은 경우가 코로나 TF 출범심을 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하여서 이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석탄 가격 상승 등과 함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오늘 조금 쉬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21선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뭐 여전히 조정을 준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LS의 상승도 오늘 눈에 띄었어요. LS 3%대 상승.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요. 21선 위에서 지금 차트를 이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와 함께. 그래서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차트상으로 매수 신호가 들어오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